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의 조성호입니다. 저는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의 초미의 관심사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이제 당선인 신분에서 벗어나서 이제 국회의원입니다. 윤미향 의원과 관련된 그 부정 비리 의혹, 즉 정의기억연대로 대표되는 부정 의혹입니다. 이 사건이 지금 불거지자 또다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5월 27일입니다. 지난달 5월 27일에 정부 보조금이 정의연에 투입됐던 만큼 신속하게 수사하고 언론에 제기된 모든 의혹을 명확히 규명하라고 대검 간부들에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이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수사 사건들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유일한 인물이 아마 윤석열 검찰총장일 겁니다. 지금 뭐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신라젠, 라임, 또 울산시장 부정선거 의혹 등과 같은 굵직굵직한 사건마다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검찰이라는 거는 이제 대검이라는 거는 법무부의 이제 일개 외청에 불과할 수도 있는 외청장에 불과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도맡다 보니 이분이 이상하게 지금 현재 차기 대권 후보로 이렇게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법한 게 미래통합당이 4월 총선에서 패배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포스트 황교안으로 내세울 만한 주자도 없을 뿐더러 당을 이끌 만한 얼굴도 지금 없어서 김종인 씨라는 어떤 노회한 변방에 있던 정치인이 지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차라리 미래통합당 일각과 보수층 일각에서는 그럼 차라리 윤석열 총장을 이라도 영입을 해서 우리가 키워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수치상으로도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여론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등장한 여론조사가 뭐냐면 5월 15일 날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총장이 이낙연, 이재명, 안철수, 홍준표에 이어서 5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이때 나온 지지율은 1% 정도인데, 자, 언뜻 보면 이게 되게 무의미한 수치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이 갤럽 여론조사가 이게 주관식 여론조사였다는 겁니다. 어떤 문항을 특별하게 만들어 놓지 않고, 그러니까 선택지를 만들어 놓지 않고 응답자가 임의로 말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문항이 설문조사 문항이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윤석열 총장이 5위에 올랐다는 거는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응답자들의 뇌리 속에 차기 대권 주자로 어느 정도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각인이 되어 있지 않나라고 하는 어떤 짐작을 갖게 만듭니다. 저는 그래서 이러한 현재 우리 전국의 어떤 윤석열 대망론, 과연 실체가 있는가 없는가에 관한 기사를 지난 2020년 월간조선 6월호에 이렇게 심층 분석 기사로 썼습니다. 대략 한 80매 정도 분량으로 쓴 상당히 긴 분량의 기사인데 기사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현재 이제 윤석열 총장의 지인들이나 친한 사람들은 이 사람은 검사지 정치를 할 사람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대권 운운하는 건 너무 예단이 아니겠느냐라는 입장을 보였는데 법조계에서 이제 윤석열 총장과 상당한 친분을 쌓은 사람들의 얘기는 조금 달랐습니다. 즉, 그 사람들의 얘기는 이 사람은 분위기만 혹시 조성이 된다면은 이제 그 분위기라고 하는 거는 지금 권력 공백 상태에 있는 이제 미래통합당으로 대표되는 야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야권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받아들일 만한 어떤 그런 준비가 돼 있다고 한다면은 상황은 달라질 수가 있다. 뭐 대략 이런 평을 내놨습니다. 그분은 이제 전직 지검장 출신의 인사입니다. 이분의 이제 얘기는 대략 이런 뜻이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정무 감각이 없다는 식으로 이제 본인이 작년 국정감사에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광덕 의원이 이제 국회 국정감사에서 본인이 정무 감각이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하니까는 윤석열 총장이 나는 정무 감각은 예나 지금이나 없는 거는 맞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분한테 여쭤봤더니 윤석열 총장이 특수부 검사 출신인데
이게 정무 감각이 없다고 얘기를 한 거는 지나친 겸손 아니면 거짓말이 아니겠느냐 라면서 이분이 윤석열 총장이 검찰 내에서 상하간에 어떻게 신망을 얻었는지에 관한 자세한 일화를 들려줬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이 지검장 출신의 변호사죠. 현직 변호사는 윤석열 총장이 현실 정치와 거리를 두고 있다는 점이 오히려 매력적으로 평가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또 이제 정치부 데스크들, 이제 기자 출신들이죠. 정치부와 사회부 데스크 출신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물어봤더니만 이제 이분들은 좀 다른 얘기를 내놨습니다. 이분들은 아무래도 권력 의지가 중요한데 윤석열 총장에게는 뚜렷한 권력 의지가 아직 느껴지지가 않는다라고 했고, 어떤 분은 이제 미래통합당의 어떤 현실적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뭐냐? 과거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전 유엔 사무총장의 이제 대망론이 불거졌을 때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죠.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제 아무리 반기문 대망론이 불거져도 자기들의 밥그릇을 안 내어준 당인데 과연 윤석열 총장한테 당의 주도권을 내어주겠느냐, 뭐 이런 이제 약간 비관적인 여론이 있었고, 또한 홍준표 대표, 이제 같은 검사 출신이죠. 홍준표 전 대표가 이제 조금 스펙트럼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홍준표 대표가 당으로 미래통합당으로 복당을 했을 때 윤석열 총장을 견제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뭐 입장을 보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흥미롭게 느낀 대목은 뭐였냐면은 윤석열 총장이 우리가 언론에서 보고 있는 그런 모습과는 사뭇 다른 성향의 소유자라는 거였습니다. 이제 윤석열 총장과 아주 가까운 언론계 인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윤석열 총장이 뭐 칼잡이로서, 검찰의 칼잡이로서 굉장한 그런 리더십과 어떤 추진력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비춰지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다. 이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말에 상당히 귀를 기울이고 어떤 면에서는 좀 나쁘게 얘기하면 우유부단한 면도 있고 또 좋게 말하면 이제 중지,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는 스타일이지 그렇게 추진력이 강한 스타일이 아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권력 의지라고 하면 대통령을 꿈꿀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강한 리더십을 보여줘야 되는데 윤석열 총장은 그런 면에서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다. 뭐 이제 이런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건 미래통합당 그 보좌진들 이제 얘기였는데 윤석열 총장이 이제 TK와 접점이 없다는 겁니다. 윤석열 총장 본인은 이제 서울에서 이제 학교를 나왔고, 근데 이제 미래통합당, 이 사람이 만약에 둥지를 틀게 된다면 미래통합당일 가능성이 높은데 미래통합당의 지역 기반은 알다시피 TK가 아니냐. 근데 TK가 지역 기반이 아니다. 라고 했는데 제가 취재를 한 바로는 윤석열 총장의 이제 외삼촌 되는 사람이 이봉모 씨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한양대학교에서 상당히 고위직을 지냈습니다. 김현준 한양대 창업자의 이제 그 측근으로서 한양대 의료원 원장도 지냈고 뭐 이제 이런 분인데, 이분이 과거에 이제 70년대 후반에 그 경복고 출신 야구 선수들을 한양대로 많이 스카우트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 덕에 이제 이봉모 씨는 국회의원도 했습니다. 50 시절에 한국국민당 국회의원도 했는데 TK에서 이봉모 씨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히 높고, 윤석열 총장이 공교롭게도 2013년도에 박근혜 정권에 의해 가지고 그 국정원 댓글 사건에 의해서 좌천이 됐을 때 대구 고검으로 좌천이 됐습니다. 이때 대구 사람들이 상당히 윤석열 검사, 그 당시에 이제 검사죠. 윤석열 검사를 상당히 그 반겨서 윤 총장이 대구 고검 생활이 그다지 어렵지 않았다라는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총장한테 지금 이제 불거지고 있는 가장 큰 당면한 문제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장모 문제입니다. 장모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가 돼가지고 일부 친문, 대다수의 친문이겠죠. 대다수의 이제 친문 지지층들이 이제 윤석열 총장을 상당히 이 건 가지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인터넷 기사에 댓글 관련 없는 기사에도 윤석열과 그 장모를 수사하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압박을 넣고 있는 양상인데,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가 됐느냐, 바로 공수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서 이 사건을 제일 먼저 1차로 수사를 해야 되느냐,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친문 지지층들이 막 여론을 몰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 경향신문의
대법원이 정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이건 수사 대상이 아니다. 장모권에 관련해서는. 가족의 경우는 고위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뭐 특가법상의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범죄를 저질러야 하는데 이 장모의 경우는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거는 의혹 수준인데 과연 이것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겠느냐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뭐 아무튼 지금 윤석열 총장 대망론이죠.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윤석열 총장 대망론은 뭐 크게 감지되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주 극히 일각에서만 제기가 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야권의 권력 공백이 지속되고 있는 한 또한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압박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과연 이 대망론이 그냥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지 아니면은 들불처럼 던져나갈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양상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